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명성교회가 지난 2004년 에티오피아에 MCM 명성기독병원을 설립하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음파 기초 진료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음파 기초 진료소의 개소식 현장을 하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전쟁 시기 우리나라의 병력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의료 낙후국 에티오피아를 돕자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의 뜻과 함께 의료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4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MCM 명성기독병원이 건립됐고 2012년에는 MMC 명성의과대학을 설립해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MCM 명성기독병원 부지 내에 난민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은파 기초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선 에티오피아 관계자 및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파 기초진료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엔 에티오피아 전 하원의장 아빠둘라 게메다를 비롯해 강석희 주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진료소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원로 김사만 목사는 에티오피아 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소외된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초진료소는 에티오피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주 극빈자들, 그러면서 단 한 번만 치료해도 생명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극히 작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 에티오피아 전 하원의장 아빠둘라 게메다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힘써주셔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강석희 주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는 음파기초진료소가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의 관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Everybody want to contribute for our friendship and to say thank you for Ethiopian contribution for South Korea. I always appreciate it. I am confident that UMPA Primary Care Center will contribute not only to treating more patients, but also to reconfirming the strong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열악한 의료 환경 속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 MCM 명성기독병원과 음파 기초진료소.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에티오피아를 넘어 아프리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 이후 교회 부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교와 전도 등 분야별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고 목회 열정을 되찾는 2023년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리메이크업이란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6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 등이 참석해서 목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연과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가정문화원 이사장 두상달 장로가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 현장에서 두 장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켜야 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면서 차금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이 구분, 이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2주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전면 등교 수업이 진행되면서 유의할 점도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경계해야 하는 캠퍼스 내 이단들의 실태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연구소장 김성희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각 대학들이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활기를 찾은 모습인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3월 달에 들여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대에 차 있고 매우 활기찹니다. 또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과 만나는 또 오늘 주제와 같이 이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학원 복음화 협의회 대학생들의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원 복음화 협의회 그럼 잘못 들으면 보통 뭐 국영수 하는 그 학원들이 연합하는 모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모임은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980년대에 당시에 교회 몇몇 뜻있는 지도자들하고 또 캠퍼스 선교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의 대학 또 청년들의 미래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교부 안에서는 보면 캠퍼스 안에서 또 학원 복음화잖아요.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할 것인가. 또 협의회는 네트워크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설립됐을 당시에는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캠퍼스 선교운동에 보면 90년대 또 2000년 초반까지가 상당히 중흥기,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1000명 이상 그리고 많이 모이는 단체는 10,000명까지 학생들이 모이게 됐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 100명 이상씩 모이는 개별 단체마다 한 대학에서 100명 이상씩 모이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200명, 300명 정도 모이는 단체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었고 또 그만큼 왕성한 전도 또 캠퍼스에서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민족 복음 역사대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 연합을 하면서 그때의 감격들을 잊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최근에 이 OTT 플랫폼에서 상영됐던 JMS 실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JMS가 캠퍼스 안에서도 활동을 했던 단체 아닙니까? 사실 지금은 뭐 JMS 활동은 좀 약화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주가 뭐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던 1990년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청주 제가 사역하는 단체였던 ESF 개척을 하게 됐었는데 당시 충북대 안에 들어가 전도할 때 충북대 1층 중앙도서관 1층에 로비에 이렇게 사진 전시가 딱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매력적인 사진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의 주인공이 JMS 정명섭 씨였습니다.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모였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학생들이 JMS에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대학 안에 응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어들이 있었을 텐데 그 리더들을 멤버들을 모집하고 또 선발해서 유사하게 활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안에 이제 그게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던 것 같고요. 아마 그게 당시에 JMS 활동했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서 아마 이번에 그 프로그램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캠퍼스 내 이단에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캠퍼스 내 이단 활동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그 단체들이 기존의 대학 선교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흥기 황금기 때 사용했던 전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이단들이 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전도하는 포교하는 방식이 뭐냐면 길거리 설문조사라고 해요. 설문조사. 이제 작은 설문조나 어떤 이단들은 이런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이제 체크도 하고 또 영상이나 UCC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게 40%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전단지나 포스터,
또 동아리 모임 활동, 그다음에 세미나나 상담이나 또 영어 동아리 이런 것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장 동아리 문제가 캠퍼스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신천지나 JMS나 이런 이단들이 기존 기독교와 비슷한 이름으로 활동한다든지 네네. 또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취미 동아리나 교양 동아리에 이름을 걸고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작 목적은 이제 그 이단의 체제에 맞는 대로 인도하기 위한 이장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대학 안에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었고 또 부딪힘도 있었고 갈등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이단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캠퍼스 안에 이제 그 이단들이 활동하는 정도를 저희 이제 학우모금회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대학생 의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2022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그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그때 그 조사에 의하면 기독대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이단의 접촉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이제 코로나 시기의 절반이었고요. 그 5년 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전도한 이단은 그 중에 신천지였습니다. 개신교 대학생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가 신천지로부터 전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증인이 25.8%,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이라고 하죠. 21.2% 순으로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이단의 접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했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5년 전에는 약간 10% 정도였는데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16.9%로 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신천지가 가장 많았고요. 예. 다음은 박옥수 계열, 또 김기동 성락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 또 순으로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캠퍼스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신천지 IY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유사한 그러게요. 이제 박옥수 계열인데 네네. 그렇게 이제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뭐 이런 단체들이 캠퍼스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캠퍼스 내 건강한 선교 단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캠퍼스 안에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사역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해년마다 새 학기가 되면 이단 경계 주의보를 저희가 이제 발령하기도 하면서 건전한 선교단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2023년 기준으로는 14개 단체가 저희 안에 이제 있습니다. 네네. 그 단체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아마 이름만 쭉 한번 거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아마 이따 필요하면 편집상의 아래에 필요한 단체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예. 대부분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캠 대학생 선교회가 있고요. CCC, 그다음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CMF는 이제 한국 누가회입니다. CMI는 국제 대학생 선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DFC라는 제자들 선교회, DSM 빚진 자들 선교회, ENM 세계로 선교회, ESF 기독 대학인회, 또 IVF라는 한국 기독 대학생이 있습니다. 예. JDM이라는 예수 제자 운동, 조이 선교회가 있고요. 또 SFC 학생 신앙 운동, 그다음에 YAM으로 불리는 예수 전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 보면 JMS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단체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이름들을 좀 잘 확인해 주시고 이 단체들은 건강하고 저희들이 보증할 수 있는 단체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도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청년 때 이런 건강한 신앙적 경험은 그야말로 좀 평생에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때 접한 믿음의 의미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영적 상록수림을 형성해서
단지 그 한 사람, 그 한 나무가 아니라 그 숲을 이루어서 정말 영적 상록수림에서 퍼져나오는 어떤 그 활력이라고 할까요?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데, 대학 선교논체마다 또 교회 청년 공동체마다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젊은 시절 함께 참여하게 되면 단순히 뭐 대학 시절의 동아리 활동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미래, 특별히 이제 직업까지도, 전문 직업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그런 활동들을 경험해보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서 이제 이야기한 이단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네네. 그런 청년들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예, 정말. 아까도 제가 건재하는 선교단체로 말씀드렸고 몇몇 주의해야 될 이단들 이름을 거명했습니다만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목마 협의회에서 이 손에 잡히는 이단 사이드 정보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서 해년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걸 대개 이제 청년대학부 신입생들이나 또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를 좀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을 아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능하면 추천받은 지역 교회나 또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필요한 성경 공부 또 건전한 신학을 잘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단 전문 기관이나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기관이나 단체들 또 전문가들은 지혜롭게 또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나와서 상담가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의 도움,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복음화협의회 안에 이단 대처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현대 종교, 또 각 교단 안에 보면 한국 그 기독교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연락하든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또 바른 신앙적 교리를 아는 것, 그리고 스스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원복음화협의회 연구소장 김성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야 가짜를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참 진리, 또 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C-채널 머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